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7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은 모두 8곳으로 병상수는 1,338병상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4.1%,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4.5%에 불과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7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시의 이병래 의원님,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마다 병상 부족과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죠. 특히 공공의료 부문의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동안 지적됐던 인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 추진이 대표적인데요. 인천의 제2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건립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김현철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민간병원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데요.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할 수 있는 진료를 보거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팬데믹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인천에 단 8개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나옵니까? 두 번째는 인천의료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은 동구에 있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되어 90여 년 동안 인천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의료원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병원의 최우선 과제였던 심내혈관센터 구축 사업과 호스피스 병동 설립 사업 등을 보류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2020년 말 기준 5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의료원의 역할을 분담할 제2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현철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인천의 공공의료 분야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그 현황이 어떤지 이도영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의 공공의료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돌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엔 총 194곳의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의료기관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1%, 전국 평균 5.5%보다 1% 이상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 9.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못하려고요. OECD는 한 70% 정도 됩니다. 이는 세종, 울산에 이어서 인천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인천시 시민 2,222명당 1명꼴로 병상, 공공병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수는 각각 4명과 20명으로 전국에 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는 20명이 평균 되고 있는 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열악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나 각종 지표상으로도 인천시의 공공의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2 인천의료원 건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기관 수, 공공병상 수 등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인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원포인트로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이병래 의원님,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예, 사실 그 8대 의회에서 폐의 중 원포인트 상임위를 연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그 이유로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진 그 제2 인천의료원 건립 문제, 그리고 응급실이 폐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천 적십자병원 문제, 지난 2월 전문 그 감염병 그 병원 그 유치 실패 문제 등 우리 인천시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2 인천의료원 그 건립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4,200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청라 의료복합단지, 영종 국립대 병원 분원 유치 등 향후 그 의료자원 변동의 변동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인천 적십자병원 관련해서는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현재 인천 적십자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십자병원과 적극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2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2022년에는 반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인천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자구역 쪽에 무게중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제2의료원을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제2인천의료 사업에 인천시가 2019년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잖아요. 김현식 기자, 당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인천시에서도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수치로 말씀드리면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평균 4.3개인데 인천은 2.4개, 부족하죠. 그리고 공공의료 허가 병상 수도 100만 명당 국내 평균은 1,252병상인데 그 인천은 407병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2 인천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골자는 권역 그리고 지역, 기초,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인천은 울산과 함께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이한 그 광역단체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좀 미뤄졌는데요. 최근에는 이 정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는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제2 인천의료원도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 연구 용역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됐고요. 문제는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4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약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이 예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예산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시장, 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업비가 총 4,131억 원이나 됩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의 그 4%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뭐 국비 50%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반으로 줄긴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박남춘 시장이 선거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든 뭐든 중장기 과제로 전환을 할 때부터 이미 제2 인천의료원 건립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의 그 열악한 공공의료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해결할 과제, 숙제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할 정도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인천의료원 건립이 아닌 다른 대안,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시도 그에 대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우리 김현철 기자님과 또 이동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9년 용역 결과 500병상 등을 목표로 할 경우 총 4,1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2월 지방의료원을 매입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병원이나 인천 적시자병원을 매입한다면 약 2천억 원 정도 예산으로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병상 규모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500병상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면 초기 투입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측한 예산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간병원이나 인천 적십자병원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드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분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시는 제2인천의료원 이외에도 영종국제도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 등을 유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통계로는 우리 인천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던 그런 요소들을 우선 채우면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병행해 가면서 인천의료원이 확대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영종은 감염병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공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커버하면서 영종 주민들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종에만큼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이 들어와야 된다. 네, 영종도에 서울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천시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철 기자님. 인천시가 말하는 영종도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인천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박남춘 시장이 먼저 얘기를 했죠. 서울대병원 영종분원 유치,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라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송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국립대병원부터 보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의료계에서는 이미 국립대병원도 공공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을 진짜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가 제3연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영종도에서 청라까지 한 20-30분의 생활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청라의 의료복합단지가 한 700에서 1000병상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추진이 되면 영종도와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수요를 이제 분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면 송도의 세브란스 병원 이제 들어오고요. 서울대병원이 예타를 면제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서울대가 병원을 영종분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도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영종분원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보는 것이 이제 맞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인천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먼저 내놓는 게 맞지 않나. 인천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성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서울대병원 영종분원이 좀 어렵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 감염병 전문병원 또 그렇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도 영종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료되는 시점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도 인천 시민을 위해 공공의료 기관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제 인천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더 제공할 것이냐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원포인트 의회까지 열었으니까 우리 이병래 의원님도 의회 차원의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종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영종 국제도시에 그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응급의료 등 그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항공재난, 그리고 감염병을 대비하기 그 위해서는 저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의 그 하나로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김현철 기자님도 좀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상임위에서 건강체육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키를 쥐고 있는 그 교육부에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시흥 그 서울대 병원과의 어떤 진료권 중복 문제, 그리고 운영에 따른 그 적자가 예상되는 문제, 또 타 지역에서도 서울대 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이란 어떤 이유로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영종 국제도시 서울대병원 그 분원 유치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그리고 청라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시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 완료된 후에 장기 과제로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나 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 건립 계획, 또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를 이유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인천 공공의료 확충 외에 어떤 시설의 건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철 기자님.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제2인천의료원입니다. 이 감염병 상황에서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의 90%를 인천시가 전담하다 보니까 인천소는 약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의료원을 감염병 상황에서 이 감염병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사용을 한다면 제2인천의료원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계속 얘기도 나왔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 2015년 그 메르스 사태 때 5개 권역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중에 다 권역으로 묶었지만 인천은 인천시만이라도 꼭 진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인천은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감염병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이번에 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그 유치 그 지역 권역 선정위원회에서 갑자기 그 메르스 보고서에 없는 권역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구 경북 권역인데요. 이처럼 이제 사실 인천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더불어서 제2인천의료원을 유치를 해야 결국에는 이 감염병 사태 그리고 더해서는 이 인천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까 이병훈 의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에 통과가 됐는데 이 골자는 뭐냐면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인천시 또는 공공의료기관, 공공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이걸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민간이 민간병원만 인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분명히 인천시에서도 이 제2의료원이나 어떤 이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추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감염병 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뭐 인천 홀대론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김현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첫 단추를 잘 깼으면 다른 것도 잘 풀렸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도현 교수님은 어떻게 이 해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지금 김 기자님이 뭐 제2인천의료원에 일단 무게중심을 둬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땐 제2인천의료원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공모에 실패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우선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병상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지금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권역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경기권역 내지는 강원도에 가까운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철저히 준비를 통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김 기자님이 좀 한계를 지적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는 국립병원 내지는 국립대 병원을 중점으로 해서 확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도 그걸 자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천에는 뭐 국립대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을 뭐 신축하거나 건립할 수가 없다면은 뭐 결국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을 증축해서 공공병상수를 늘리는 거에다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취약 지역에 공익적 민간 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공병상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열악한 인천의 공공의료를 개선해 나가는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시급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병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이도영 교수님 지적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김현철 기자님과 같이 제2인천 의료원 건립이 제일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립하는데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제2인천 의료원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인천의료원은 주한 국가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 이용 대상자가 주로 의료 취약계층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료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해서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인천적십자병원을 매입해서 제2인천의료원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더불어 예산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은 앞서 김현철 기자님이나 이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입국 검역
대상자 중 약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있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혜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인천의 공공의료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이 이루어질까요, 이병래 의원님? 이거 유치가 된다면? 지금 그 사실 이제 현재 우리 인천의 의료기관 전체 의료기관 수가 전국에서 뭐 거의 하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서들 말씀 주셨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수나 병상 수 또 의료진의 수 또한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시급하지만 응급 외상과 심내 혈관 등 그 필수 의료 분야의 우수한 그 의료진 확보 역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에게 사명감만을 그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인천의료원 의사의 보수가 일반 병원보다 30% 정도가 낮고 서울, 경기 그 의료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인천의료원의 의료진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 또한 그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의료원에 그 단계적으로 의료원이 그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은 여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인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실현이 돼서 인천의 공공의료의 기반이 보다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병래 시의원님, 이도영 교수님,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